안녕하세요. 시시합니다. 요즘 진짜 덥죠. 전형적인 삼복더위 중이라서 이 식물들을 베란다에서 막 옮기다가 땀이 막 너무 많이 나면은 오늘은 유튜브 못할 것 같아. 오늘은 식물 더 이상 관리 못할 것 같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만 더운 거 아니고 다 더우시죠? 여름에는 가드닝 조금 쉬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예전에 제가 하다가 말았던 코너인데요. 탄산수 토크라고 식물 이야기도 하지만 사실은 요즘에는 제가 식물 친구들을 만나도 식물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요즘 사는 얘기하고 그냥 그러는 것 같아요. 거의 식물 얘기를 거의 안 해요. 아마 지금 식물 친구분들 만나신 지 한 4, 5년 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식물 붐이 일어난 지 한 4, 5년 됐잖아요. 그래서 4, 5년 정도 된 식물 친구분들 만나시면 아마 그냥 요즘에는 예쁜 카페 가시거나 맛있는 거 드시거나 뭐 요즘 아이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뭘 잘 먹는지 뭐 이런 수다만 좀 떨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그런 수다도 좀 여러분하고 떨면 좋을 것 같아서 탄산수 마시면서 좀 뭔가 저는 뭘 먹어야지 되게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이 탄산수는 탐사 쿠팡에서 샀고요. 그리고 이거는 콤부차, 티젠 콤부차인데 콤부차가 요즘에는 여러 가지 맛으로 나오고 가루로 이렇게 해가지고 탄산수나 물이나 이런 데다 그냥 타면은 0칼로리에 그 당류 0, 그러니까 에리스 스톨이 들어있더라고요. 에리스 스톨로 칼로리 없이 그냥 네, 그런 맛있는 음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좀 수다도 떨고 그렇게 해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또 되게 굉장히 마음에 드는 유리컵을 여러 개 깼어요. 그래갖고 모던하우스에서 유리컵도 샀거든요. 뭔가 예쁘고 맛있는 폭발한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보니까 약간 그거 생각난다. 그거 아세요? 그 유튜브 먹방 중에 그 치즈 분수 먹방? 원래 초콜릿 퐁듀 만드는 그 기계인데 거기다가 치즈를 넣어가지고 치킨에다가 올려 드시려고 했는데 치즈를 거기다 놓으니까 치즈 그 분수 퐁듀 분수가 폭발을 막 해가지고 너무 웃긴 거예요. 그 리얼한 그 유튜버의 그 표정도 너무 웃기고 그분 그걸로 떡상했잖아요. 근데 저는 뭐 그런 먹방까지는 아니지만 옛날에 저 막 육개장 먹으면서 막 제 성형한 거 얘기 막 하고 막 그랬던 영상도 있고 그러거든요. 초기에 되게 별의별 거 다 했었는데 결국에는 조회수 나오는 거는 식물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얼굴 안 나오는 조회수 잘 나오는 식물만 찍자라고 했었는데 요즘에 자꾸 여러분들이랑 좀 수다를 떨고 싶더라고요. 수다를 떨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하고 수다를 좀 떨어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목을 좀 축이고 하겠습니다. 와, 요즘 0칼로리가 이렇게 맛있는 게 많구나. 제가 이 유리컵을 이거 정말 약하게 생겼잖아요. 모던하우스에서 2개 사왔었는데 남편이 설거지 하다가 한 번도 써보지 못한 유리컵을 바로 깨먹었어요. 그래서 혼내려다가 아니야 유리컵이 약한 거야. 그래서 설거지 해주는 게 어디예요. 요즘에 요즘에 설거지를 아주 잘해주더라고요. 제가 회사 다닐 때는 남편이 집안일을 잘 했었는데 회사 그만두고 이제 유튜브 하고 이제 거의 전업주부가 저의 그 가장 큰 직업이죠. 근데 전업주부를 하니까 그때부터 진짜 진짜 집안일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정말 안 하는구나. 그래 집안일 전업주부가 해야지라고 했는데 약간 섭섭한 게 있었어요. 요즘에는 좀 설거지가 있으면은 바로바로 그냥 제가 하면은 좋은데 가끔 제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밥 먹고 바로 설거지하는 분들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주 부지런하시고. 근데 요즘에는 더우니까 세균이라든지 이런 게 막 생기니까 바로바로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참 그게 쉽지가 않네요. 더우니까 몸이 자꾸 축축 처지고 그런 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저혈압이 있더라고요. 여름에는
좀 혈압이 굉장히 낮아져서 한 최저가 한 65 정도 나오고 최고가 110 정도 나오거든요. 65에서 110 정도면 저혈압 폭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몸이 약간 무겁고 힘든 게 있는 것 같아요. 고혈압보다는 나은 건가? 아무튼 고혈압은 한 번도 있어 본 적은 없어가지고,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하고 싶은 이야기가 실내 가드닝 하면서 현타 올 때 어떨 때 여러분들은 현타가 오시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요즘 여름에 제일 현타가 오는 것 같은 게, 여름에는 정말 아무것도 조금만 움직여도 막 땀이 뻘뻘 나고, 그리고 저희 집이 남향이다 보니까 햇빛이 전혀 안 들어와요. 그래갖고 식물들이 조금 못생겨지기도 하고, 그리고 햇빛이 있어야지 영상이 예쁘게 나오거든요. 근데 햇빛이 없으니까 영상이 예쁘게 안 나와서 그만큼 또 재밌게 찍기가 힘들어지고, 근데 식물은 굉장히 더우니까 물도 빨리 마르고, 그래서 물은 거의 한 이틀, 3일에 한 번씩은 이틀이나 사흘에 한 번씩은 꼭 주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죽거든요. 죽어요. 지금 뭐 이런 얘는 미스틱 클라우디라는 아디안텀 중에 하나인데, 얘도 이렇게 요약분에 심어져 있지만 굉장히 물을 빨리 먹는 애라서 흙을 조금이라도 말리면은 금방 하엽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하엽 안 생기게 거의 이틀에 한 번씩은 꼭 물 줘야 되고요. 그래서 그 물은 그냥 죽이지 않게끔만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햇빛이 없으니까 현타가 오더라고요. 재미가 없어요. 햇빛이 있어서 뭔가 자연광이 딱 막 이 식물들을 막 예쁘게 막 반짝반짝하게 비춰줘야지 저도 유튜브 찍을 맛도 나고 그러는데, 햇빛이 없으니까. 근데 이 정도의 약간의 흐린 햇빛에도 예쁘게 잘 자라주기는 하는 것 같아요. 얘는 모모마유, 맨날 이름 틀리는 모모마유라는 베고니아인데요. 베고니아들이 요즘에 이렇게 꽃을 계속 만들어주고 있어가지고 꽃 보는 재미는 있지만 꽃이 엄청 떨어져요. 그래서 작은 꽃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귀엽죠. 그리고 얘는 그 팝콘 베고니아인데요. 얘는 그냥 식물등 아래서 키우거든요. 얘가 생각보다 빛이 많이 필요해서 식물등 아래서 키우고 있는데, 되게 귀여운 핑크색으로 이렇게 꽃이 펴서 저는 얘도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여름에 꽃을 보여주는 애들은 이런 목베고니아랑 이런 베고니아들 정도고, 꽃이 피는 애들이 지금 제라늄은 뭐 그냥 목숨만 붙어 있죠. 제라늄 한번 보여드릴까요? 얼마나 못생긴지. 지금 또 너무 못생겨서 제라늄 또 어디다 놨지? 여기 하나 있다. 너는 또 이 진짜 못생긴 제라늄. 아니, 여름에 제라늄은요, 얘는 블랙맘마인데요. 블랙이 뭐야, 지금 연두색. 살아있으면 다행이에요. 그래서 여름에는 제라늄을 뼈라늄이라고 하잖아요. 언제 또 꽃을 이렇게 만들었대요. 꽃이 있으면은 여름에 버티기가 쉽지 않아요. 제라늄이 꽃까지 만들면은 죽겠다는 거예요. 얘는 꽃을 만들면 아깝지만 잘라주셔야 돼요. 잘라주시고, 지금 저는 귀찮아서 그냥 손으로 이렇게 이파리랑 꽃 따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위험한 짓거리예요. 제라늄이 여름에 무름병이 워낙 잘 오니까 이렇게 손으로 따는 것도 위험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냥 가위로, 아주 잘 드는 가위로 알코올 소독해갖고 잘라주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것까지는 못하겠고 죽으면 그냥 죽나 보다 그렇게 하고, 죽으면 새로 사면 되죠 막 이러고. 제라늄은 예전에는 되게 비싼 것들도 많았는데 요즘에 제라늄 가격도 떨어져가지고 괜찮아요. 죽으면 새로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좀 안 죽었으면 좋겠는 마음이긴 하죠. 저도. 얘는 뼈라늄 정도는 아니고 이렇게 그냥 꽃이 나와도 잘라줘야 되는 그런 시기다 보니까, 제일 효자처럼 꽃을 만드는 제라늄이 꽃이 지금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있어도 다 잘라주셔야 되고요. 그나마 호접란이 지금 꽃을 다시 만들고 있기는 하는데, 화이트민트 호접란이 정말 오래 갔었잖아요.
근데 그 화이트 민트 호접난 화분을 떨어뜨렸지 뭐예요? 그래가지고 꽃이 다 잘라져가지고 물꽂이 했다가 지금은 또 다시 이제 시들어갖고 버렸고 그냥 이파리만 베란다에서 다시 꽃 만들으라고 놔뒀고요. 미니 반다가 꽃을 다시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야, 여름에도 그나마 꽃을 계속 보여주는 애들은 이런 호접란밖에 없긴 하네요. 얘도 꽃 만들으라고 다시 지금 그나마 오늘 햇빛이 조금 있어요. 오늘 원래 햇빛 없고 비 온다 그랬는데 이게 뭘까 거의 요즘 못 맞추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네마다 저쪽 동네는 비 오고 이쪽 동네는 비 안 오고 그렇기도 해서 날씨가 너무 극한의 더운 날씨라서 덥기도 하고 습도가 너무 높으니까 이 상황에선 사실은 사람부터 살아남아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부터 살아남아야 돼서 실내 가드닝은 에어컨을 틀어놓고 하는 곳이다 보니까 제가 거실에 놔두는 애들도 있긴 한데 베란다에 놔뒀을 때 훨씬 더 잘 살아남고 예쁘게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베란다에다가 아끼는 것들은 최대한 많이 내놨었고요. 그리고 여기 이게 뭐냐면요. 이거는 식물 대백과 사전이라는 사이언스 북스에서 나온 책인데요. 제가 요즘에 식물에 대한 그 제대로 된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예전에 산 굉장히 큰 백과사전인데요. 이런 책 말고도 제가 도서관에서 식물과학 책을 굉장히 많이 읽기 시작했는데 모르는 게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유튜브로 잘 녹여내고 싶은데 이상하게 유튜브에서는 그냥 얘 신협 나왔어요, 꽃 폈어요 이 정도 얘기만 해도 재밌어서 그렇게까지는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요즘에 제가 좀 본격적으로 식물 공부를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학교도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많이 넘어서도 대학교 가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도 좀 제대로 된 학교에서 연구실에서 좀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능 전형도 한번 봤거든요. 근데 와, 다시 수능을 공부를 하려면은 한 6년은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인 저희 아들이랑 다시 그냥 걔 대학교 갈 때 저도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으로 모르겠어요. 자신이 아직까지 없어가지고 막 하겠다는 말을 아직까지 못했는데 계속 한 몇 개월간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학교를 가고 싶다라는 생각은 항상 갖고 있었거든요. 제가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저는 신문방송학을 전공했는데 대학교 때 했던 공부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어가지고 대학교를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문과였기 때문에 아예 수능을 다시 봐서 생명공학이라든지 이런 식물생산과학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본격적으로 육종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고민만 한 몇 달 하고 친구들 만날 때마다 이런 얘기하고 그랬는데 친구들은 당연히 해라 이러는데 굉장히 현실적으로 얘기해주는 저희 남편은 되겠나? 약간 이런 느낌? 근데 항상 그래요. 가족들이 너무 팩폭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가족들은 너무 팩폭해서 자존감을 좀 떨어뜨리는 것 같고 제가 요즘에 굉장히 도움을 얻었던 책 중에 하나는 김미경 강사분 있잖아요. 김미경 강의하시는 분. 그분을 제가 옛날부터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김미경 강사분의 책을 읽고 결혼은 굉장히 잘한 케이스에 속해요. 근데 20대 때는 연애와 일, 그런 자기 개발에 대한 이야기에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아가지고 요즘에는 40살이 되니까 이제 인생 하반기를 좀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이제 마흔 수업이라는 책을 다시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정말 아직까지 마흔이면은 인생 하반기가 한 60살 더 산다고 생각해도 지금까지 산 것보다 더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직업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지금 아무리 전업주부라고 하고 있고 편한 직업이다라고 다들 얘기하지만 이게 되게 전업주부를 해보니까 좀 서름이 있더라고요. 우선은
내가 내 돈을 버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갖고 저는 뭐 정글시아도 하고 있고 유튜브도 하고 있고 하지만 이게 프리랜서다 보니까 수입이 그렇게 일정치가 않고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9 to 6 이렇게 일을 하면은 더 많이 벌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게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볼까? 혹은 정말 그냥 편하게 살아볼까? 이 가치 두 가지에서 지금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다 보니까 행동이 늦어지고 유튜브도 잘 안 올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날씨 핑계를 댔지만 쉽지 않은 갈등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에 어떤 고민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인생 하반기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제대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려움도 있어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 얘기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베란다 청소도 남편이 다 해줬어요. 우리 남편이 제 자존감을 꺾는다는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좋은 남자거든요. 제가 인생에서 제일 잘한 거를 한 몇 가지 든다면은 가장 잘한 게 결혼이고요. 두 번째로 잘한 게 운전면허 따서 운전 너무 잘하고 다니는 거, 그리고 피부과 갔다 온 거. 피부과도 넣고 싶다. 피부과에서 레이저 해갖고 저 피부 잡티랑 모공이 확 없어졌거든요. 그 세 가지 들 수 있는데 결혼을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한 10년 차 부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희 남편이 정말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 그 베란다 청소해줄 때 진정한 사랑을 느꼈어요. 영혼도 줄 수 있어. 내 그 더러운 베란다를 청소해주다니 이렇게 해갖고 요즘에 베란다에서 식물을 아주 깨끗하게 잘 키우고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도 더워서 그렇게 자주 나가지는 않아요. 베란다 청소할 때 굉장히 현타가 오죠. 그래서 힘들었었고 남편이 한번 힘든 거 해줬으니까 이제 제가 해야죠. 그리고 해충 생겼을 때 현타 오죠. 전 요즘에 그냥 농약을 수시로 계속 베란다에서 발라주고요. 수채화 붓으로 앞뒷면으로 물에 섞어가지고 발라주고 있고, 그러니까 거의 총채라든지 응애라든지 손깍지벌레 같은 것들이 예전에 되게 힘들어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고요. 뿌리파리는 가장 먼저 없어지는 게 뿌리파리고, 뿌리파리는 신경도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총채하고 손깍지벌레가 조금 좀 악랄하기 때문에 응애도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있긴 한데, 총채랑 손깍지벌레 같은 경우는 나오면 바로바로 농약으로 없애주는 편입니다. 저희가 쓰는 농약은 충채포라는 농약 하나 사서 지금 몇 년째 쓰고 있어요. 충채포 하나 샀고요. 깍지킬이라는 얼마 전에 깍지 농약도 하나 샀습니다. 깍지벌레가 너무 좀 빨리 번지더라고요. 그래서 깍지벌레는 농약으로 잡아주려고 농약을 또 샀다는 이렇게 화분 사고, 식물 사고, 흙 사고, 살충제 사고, 비료 사고, 이 무한 그 구매 지옥에 빠지게 되죠. 식물을 하게 되면은. 근데 또 너무 많이 사면은 또 놀 데가 없고 인간이 살 데가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그만 사야 되는데, 또 식물을 안 사면 식태기가 오죠. 식태기는 사실 새 식물이 와야지 없어지거든요. 근데 요즘 제가 이사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새 식물을 사지 못하기 때문에 식태기까지 왔죠. 약간 총체적인 난국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예쁘게 꽃 만들어주는 식물을 보면서 그냥 나의 식태기는 언제 끝날까? 새 식물을 들여야 되는데 약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식물 친구분들이랑 수다 떨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아직까지 오늘은 어색해서 여러분들하고 수다도 굉장히 이렇게 정자세로 떨었는데, 조금 더 자주 이런 모임을 가지면은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싶어요. 원래 저도 낯을 좀 가리는 성격이라서 ENFP거든요. ENFP인데도 사람 만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낯을 좀 가립니다. 그래서 좀 어색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탄산수 토크 계속 하면서 여러분들이랑 친해지고 더 자연스러워지면은 이제 인문학적인 식물 본격적인 과학 얘기도 좀 더 하고
식물 얘기도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이야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시원한 음료 한 잔 하시면서 여름 잘 버티시고요. 이제 입추가 사실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조금만 버티고 나중에 시원해지면 또 식물로 다시 만나 뵐게요. 다음에 또 예쁜 식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